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출하게 되는 의료비 규모만 평균 1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의 노년층이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보험이 더욱더 절실해지는 이유겠죠. 그래서 오늘 라이프러닝 강의 시간에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더 중요해지는 수술비 보험 그리고 간병비 보험을 소개해드릴게요. 이 시간 꼭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테마플랜 ABC 시간에는 오늘은 2대 질병 보험을 주제로 또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까지 함께 도움드릴 예정이니까요. 요즘 우리 시청자분들 특히나 건강 염려 많으실 텐데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보험플랜 119에서 준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시작 전에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저희 보험플랜 119는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과 보험과 관련된 궁금증들 해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02-3153-2662번, 끝자리 2662번으로 지금부터 전화 주시면 도움 드리고요. 자, 무료 문자 창구도 열려 있으니까요. 013-3366-0110번 많은 메시지도 보내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프러닝 강의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특별히 나이가 들수록 더욱더 중요해지는 수술비 보험 그리고 간병비 보험에 대해서 살펴드립니다. 오늘 이성열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이성열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그 강의에 앞서 요즘 우리나라 국민들이 제일 걱정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코로나19라 그러죠. 이 코로나19가 실비가 되는지 저희한테 많이 문의가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잠깐 좀 알려드리고 저희가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안 걸리시면 제일 좋은데 걸리시거나 검사를 받았을 때 과연 실비가 되느냐? 예, 그냥 답을 드리면 실비는 가능하십니다. 실비는 되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갖고 계신 보험 증권에 보시게 되면 특정 전염병 진단비라는 게 있으세요. 각각 보험사들마다 거의 평균 한 30만 원 정도로 정액으로 나가시는 담보가 있으신데, 이 특정 전염병 진단비가 있으신 분들은 이 30만 원까지 다 받을 수가 있으시고요. 실비에 대한 것도 다 받을 수가 있으신 거니까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되시는 거고, 코로나19 꼭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강의를 좀 시작을 하겠는데요. 오늘은 제가 준비한 강의는 이 수술비 보험, 그 다음에 간병비 보험에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험이 어떠한 보험이 있냐라고 딱 생각이 딱 들게 되면 첫 번째, 사람의 중심은 심장이듯이 이제 보험은 이 실손 의료비가 이제 보험의 심장입니다. 이 실손 의료비가 먼저 갖고 계셔야지만 나머지 담보를 다 가져가시는 게 맞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실손 의료비가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들은 이 진단비라고 하게 되면 암, 뇌, 심장, 이렇게 해서 이제 3대 진단비라 그러죠. 이 3대 진단비를 이제 가져가시는 건데, 이 암 진단비하고 뇌하고 이 심장, 이 진단비 자체는 워낙에 좀 비싼 담보죠. 비싼 담보이기 때문에 많이 걸려서 정액으로 드리는 담보기 때문에 좀 비싼 담보입니다. 그래서 이 진단비를 준비하신 다음, 그 다음에 이 수술비로 넘어가시는데요. 옛날 보험 같은 경우는 이 수술비가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1에서 5종, 1에서 3종, 그리고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질병수술비, 그 다음에 어떤 상해수술비, 그리고 많게는 7대 질병수술비, 이렇게만 나눠져 있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이 손해보험도 수술비가 워낙에
아주 잘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 수술비는 꼭 또 필요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즘에 뭐 예를 들어서 뇌경색에 걸리시거나 하시게 되게 되면 병원에 오래 있으세요. 오래 있으시기 때문에 이 간병비가 조금 좀 많이 뭐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간병비 같은 경우는 그 긴병에 효자 없다 그러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뇌경색이 걸리셔서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면 암이 걸리시게 되면 평균 7일 정도의 그 수술을 하시고 퇴원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뇌경색이 걸리신 분들은 이 평균 이제 저희가 통계를 내보면 한 3에서 한 4개월 정도를 병원에서 입원을 하세요. 근데 이 3, 4개월 정도 입원을 하셨을 경우에 계속 간병을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이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새는 이 간병비 보험이 좀 더 많이 이제 이슈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세요. 저희가 좀 보게 되면 저희가 살면서 이 의료비의 절반이 이제 65세 이상인데요. 이게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 좀 추세입니다. 60세부터 이제 의료비가 좀 많이 나가는 상황인데요. 이 65세라고 하면 노인하고 요새는 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은 그래도 노인 의료비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65세 이후에 남녀 의료비를 좀 보게 되면 이 남성보험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1억 한 100만 원 정도 나가시는데요. 65세 이후에는 5,100만 원 정도, 한 50% 정도를 차지하고요. 이게 여성분들 같은 경우가 좀 이제 특이한 게 뭐냐면 65세 이후에 55.5%, 그러니까 평균 한 56% 정도를 차지하시죠. 그래서 나는 이제 저희가 가서 상담을 할 때 나는 건강하기 때문에 병원 갈 일 없습니다라고 이제 30, 40대 되신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되게 많은데 보험이라는 거는 지금 당장 아파서 가입을 하시는 게 아니죠. 이거는 미래를 바라보고 보험을 가입을 하신 겁니다. 물론 건강하게 살다가 건강하게 돌아가시는 게 제일 좋죠. 그런데 통계학적으로 보게 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이가 들게 되면 연골이 이제 닳아서 인공관절 수술을 할 수도 있는 거고 3대 질병이 안 걸린다고 해도 수술을 받으실 경우는 되게 많으세요. 백내장으로 해갖고 백내장 수술, 녹내장 수술, 그런 수술도 많이들 받으시기 때문에 이 의료비 자체가 1억 이상 나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기 때문에 아까 제가 좀 처음에 말씀드렸던 저희가 제일 먼저 심장이라고 얘기하는 실손 의료비를 갖고 계시고 그 다음에는 진단비, 그 다음에 수술비, 간병비를 꼭 준비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게 보게 되면 저희가 이제 그 사망 원인을 좀 보게 되면 1위가 암이죠. 2위가 뇌질환입니다. 이 뇌질환인데 옛날 보험 같은 생명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은 이 뇌출혈밖에 없으실 거고요. 그리고 생명보험이든 손해보험이든 좀 진한 보험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 뇌졸중 보험밖에 없으실 거고요. 요즘 보험은 이 뇌혈관 질환까지 다 보장이 되시죠. 이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 이 뇌졸중과 이 뇌출혈을 전부 다 보장을 다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뇌출혈만 걸리면 뇌경색이 걸렸는데 나는 뇌출혈 담보만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이거 내가 보험금 안 나갑니까? 예, 안 나가십니다. 이 뇌출혈로 걸려서 보험금이 나가실 수 있는 확률은요 한 9%밖에 정도 안 되세요. 그래서 이 뇌경색이 이 뇌졸중 안에 이제 뇌경색이 있는데요. 이 뇌경색이 한 68% 정도를 차지하십니다. 이 뇌경색 저희가 이제 항상 이제 상담하거나 했을 때 그 주위에 우리 주위의 분들이 이제 뇌출혈로 지금 병원에 계십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걸 또 정확하게 들여다보면 이 뇌경색으로 인해서 뇌출혈이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뇌경색은 이제 혈관이 막혔다가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면 조영제를 넣거나 하게 되면 그 혈관이 터져버리면 뇌출혈이 발생이 되시는 거죠. 그럼 난 뇌출혈인데 왜 보상이 안 됩니까? 첫 번째 걸렸던 게 이 뇌경색 원인으로 해서
뇌출혈이 왔기 때문에 이 뇌출혈 진단금은 안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료 자체가 이 뇌출혈 하나만 있으면 조금 저렴하고요. 그다음에 뇌졸중이 있으면 조금 비싸고요. 그 뇌혈관 진단비를 집어넣다가 하게 되면 이거를 전부 다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이 뇌혈관 진단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이 뇌혈관 진단비 같은 경우는 암 진단비보다도 거의 비슷하게 어떨 때는 좀 더 비싼 나이에 비해서 암 진단비보다 뇌혈관 진단비가 좀 비싼 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뇌혈관 진단비는 그냥 내가 예를 들어서 I67이 이제 대뇌동맥류인데요. 이게 얼마 전에 제 고객이 보험 딱 5개월 납입을 하시고 이 대뇌동맥류 I67 코드를 받으셨는데요. 이 뇌혈관 진단비에서 보험금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뇌혈관 진단 담보라는 거가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기타 뇌혈관 질환, 이게 대뇌동맥류인데요. 이 I67 코드, 이 뇌졸중 같은 경우는 I60부터 이제 66 이렇게 되는 거고요. 뇌혈관 질환은 이제 I64, 67, 68, 69. 그러니까 I60부터 I69 코드까지 전부 다 이제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이 뇌혈관 질환 담보가 있는지 없는지를 꼭 확인하셔서 이 뇌혈관 질환 담보가 없으신 분들은 꼭 집어넣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허혈성 심장 질환인데요. 이거는 4위죠. 사망 원인 4위. 그럼 3위는 뭐냐? 폐렴입니다. 뭐 아까도 제가 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19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코로나 19가 폐렴을 이제 발생을 시키죠. 그래서 3위가 폐렴이고요. 이제 4위가 이제 허혈성 심장 질환, 이제 심장 질환인데요. 이 허혈성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이 I20부터 25 코드까지 전부 다 보장을 해주는 겁니다. 그 이제 옛날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보험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이 생명보험이든 손해보험이든 이 급성심근경색은 그냥 건강보험을 가입을 하신 분들은 이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가입이 되어 있으세요. 그런데 이 급성심근경색은 그냥 말 그대로 심장마비, 속발성 이렇게 급성으로 오는 이제 심근경색이고요. 만성은 안 됩니다. 만성은 안 되시고 그런데 하지만 이제 요즘에 나이가 20대도 많이 걸리시는데 협심증. 이 협심증 같은 경우는 급성심근경색 담보에서는 포함이 안 됩니다. 하지만 이 허혈성 심장질환 담보에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협심증은 요새 정말 술, 담배하고 이제 많이 연관이 된다고 하지만 술, 담배를 안 하시는 분들도 스트레스성 아니면은 고지혈증 있으신 분들은 이 협심증이 걸리실 확률이 되게 많이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보험을 준비하실 때는 뇌혈관이 있는지 허혈성이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셔서 이렇게 준비하시는 게 제일 좋으세요. 그래서 이제 수술비 같은 경우는 이제 5대 기간, 2대 기간, 이렇게 있는데요. 이 32대 기간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5대 기간을 좀 보고 있습니다. 5대 기간이라고 하게 되면 뇌, 그 다음에 심장의 허혈성, 그 다음에 폐, 그 다음에 심부전, 그리고 어떠한 기관지 확장증을 이제 같은 경우를 이 5대 기간 질환으로 보고 있는데요. 폐질환, 간질환입니다. 그래서 이제 뇌, 심장, 간, 폐, 신장 이렇게 그렇게 보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신장 질환이 있든지 폐 질환이 있든지 요걸로 인해서 이 간질환 진단비하고 폐 질환 진단비는 그렇게 많지가 않으세요. 그리고 더 진단비 자체가 만성 폐질환, 만성 신장 질환 그렇게 있기 때문에 급성이 아닌 경우에는 어떤 진단비가 나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가 걸리셨을 경우에는 수술비 담보로 커버를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수술비 제가 뇌, 심장, 간, 폐, 신장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5대 기간이죠. 그다음에 2대 기간은 이제 뇌하고 이제 심장을 2대 기간으로 합니다. 근데 보험사마다 틀린데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특정된 보험사에 대한 거를 좀 갖고 나온 건데요. 요새는 이제 13대 질병, 100일대 질병 이렇게
뭐 몇 대 이거는 손해보험입니다. 손해보험이고요. 생명보험은 그냥 1에서 5종인 그냥 수술비예요. 재해, 질병 뭐 다 포함해서 그냥 무조건 1에서 5종이라는 수술비가 있는 거고요. 요거는 손해보험은 좀 나눠져 있습니다. 5대, 2대, 뭐 13대, 뭐 21대, 뭐 77대 막 이렇게 막 나눠져 있고요. 뭐 100일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또 요즘 손해보험이 생명보험 따라서 1에서 5종 해갖고 상해, 질병, 이 종수술비도 같이 출시를 했어요. 이게 보면 그러면 내가 이 수술비가 이걸 다 들어가야 됩니까? 예. 집어넣을 수 있으면 다 집어넣는 게 좋으세요. 왜냐하면 다 중복으로 다 보장이 되시는 겁니다. 중복 보장이 다 되시기 때문에 수술비를 넣을 수 있으면 다 넣으시는 게 좋으세요. 왜 수술비는 저렴하십니다. 이 진단비에 비해서는 정말 저렴한 담보세요. 정말 저렴한 담보시기 때문에 이 수술비를 조금 살펴보게 되면 10대는 뭐 당뇨병, 저희가 잘 걸리는 당뇨병 질환, 고혈압, 뇌, 뭐 신부전, 그리고 저희가 좀 많이 걸리는 병이죠. 그래도 21대는 뭐 급성 췌장염, 뭐 척추, 저희 뭐 척추 병증이라고 그러죠. 뭐 허리 쪽, 그다음에 췌장의 양성 종양, 뭐 유방의 양성 종양 이런 거 있고요. 27대 같은 경우는 결핵 갑상선, 27대가 이제 갑상선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근데 폐렴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어떤 병에 걸리게 되면 다 중복으로 보장이 되시기 때문에 이걸 꼭 기억해 놓으시는 게 좋으세요. 이제 좀 잠깐 보장에 대해서 좀 잠깐 예시를 좀 드려보게 되면 이 뭐 A란 분이 제가 말씀드렸던 이 질병 수술비를 다 가입을 했을 때 얼마 정도 보장을 받느냐면 이건 진단비는 제외입니다. 진단비는 제외고 순수히 수술비만이에요. 그래서 이제 5대 기간 수술비가 3천만 원 들어가고요. 뇌혈관 질환 수술비를 1,000만 원 넣습니다. 그다음에 77대나 뭐 40대나 100일대 뭐 2천만 원 넣고요. 뭐 18대도 있고요. 300만 원. 이거는 뭐 500만 원까지 넣을 수도 있고요. 요새는 뇌혈관 질환 수술비 뭐 2천만 원 들어가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이렇게 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질병 수술비는 일단 어떠한 질병으로 인해서 수술을 받게 되면 요거는 그냥 베이스로 깔고 갑니다. 베이스로 그냥 무조건 이 질병 수술비를 다 드리게 돼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이 뇌혈관 질환으로 수술을 받으시게 되면 대충 한 6,300만 원 정도가 나오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간폐 신장은 5대 기관에서 1,500 나오는 거고 뭐 이렇게 해서 한 3,800만 원 정도, 손목 터널 증후군은 160만 원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치액 같은 경우는 130만 원이 나오세요. 그래서 이런 이제 수술비가 왜 중요한지는 이거를 보시면 알 수 있으십니다.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뇌혈관 질환 진단비가 3천만 원 들어있다 했을 경우에 여기서 3천만 원 더 하시면 되죠. 그럼 9,300만 원 정도를 받으시는 겁니다. 이 수술비를 포함해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험을 가입할 때는 자기 경제 상황에 맞게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심도 있는 이제 보장이 가능한 이 수술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진단비가 워낙에 비싼 담보기 때문에 이 진단비를 나 넣고 싶은데 이게 다달이 나가는 생활비가 워낙 많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단비를 넣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 수술비로 충분하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으시고 커버가 되십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 수술비는 어떤 중대한 질병으로 인해서 이제 소득 상실, 암 걸리셨을 때나 뇌경색, 뭐 그래서 그런 병이 걸리시게 되면 제가 소득이 거의 없으시죠. 회사도 다닐 수가 없으시고,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요양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실 기간을 어떤 걸로 보장을 할 것이냐. 그러면 수술비와 간병비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커버가 다 되시는 거고요. 이 수술비는 신수술비 2대, 5대, 뭐 21대부터 100일대 등등등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질병 상해, 그래서 종수술비가
있으십니다. 그렇지만 항상 이 실손 의료비는 무조건 갖고 가셔야 됩니다. 이 실손 의료비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나는 아프기 때문에 이 실손 의료비가 가입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나라 실손 의료비는 약 3,300만 명이 다 가입이 되어 있으신데요. 그러면 나는 아픈데 가입이 안 되면 어떡하냐? 근데 그 유병자 실손 의료비가 있으시죠? 근데 이 유병자 실손 의료비는 그 약제비가 안 되고 MRI, 주사, 도수 치료가 안 됩니다. 근데 나 약제비도 안 되고 이 세 가지가 안 되는데 꼭 가입을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저는 뭐 예를 들어 70대 70세라는 분, 남자분이 이 유병자 보험을 실비를 가입을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셨을 때는 조금 저도 약간 딜레마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70세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 유병자 실손보험이 한 8만 원에서 한 9만 원 정도 나가십니다. 그러면 이 8, 9만 원을 다달이 꼭 내야 되느냐? 나는 현재 별로 옛날에 갖고 있는 기억력밖에 없지만, 근데 이 8, 9만 원 갖고 내가 얼마 정도의 내가 이득을 보겠느냐?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이 8, 9만 원을 저축을 꼬박꼬박 할 수 있으시게 되면 저는 실손 의료비는 필요가 없지만 대신에 건강하게 사신다는 조건이 붙으세요. 기억력 빼고, 지금 약 드시는 거 빼고 건강하게 사시는 조건을 이제 붙이는데, 근데 이 8, 9만 원을 저축을 안 하신 분들이 더 많으세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그냥 60대든 50대든 실손 의료비가 없으신 분들, 유병자 실손을 가입을 해야 될 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저축이 안 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유병자 실손 의료비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간병인 보험에 조금 좀 살펴보겠는데요. 김병인은 효자가 없죠. 효자가 정말 없습니다. 이 간병인 보험은 어떠한 우리 부모가 이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어떤 간병인을 써야 될 경우, 그럴 때 이제 간병인 보험이 필요한데요. 이 간병인 보험은 이제 상해는 10,000원, 질병 10,000원. 무조건 10,000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180일 한도에, 1년에 180일 한도에 그 간병인을 지원을 해드리는 겁니다. 간병인을 지원해드리는 거고요. 나머지 180일이 지난 다음에 또 다시 180일이 생기는 보험이세요. 그런데 요거는 종류는 1종, 2종 이런 게 있지만 만기는 100세고요. 요거는 좀 단점이 무조건 3년 갱신한 것밖에 가입이 안 되십니다. 가입 나이는 30세에서 80세가 가입이 가능하신 거고요. 30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저렴하세요. 그래서 이 간병인 보험 같은 경우는 옛날에 같은 경우는 이제 2012년도 같은 경우 평균적으로 간병인 지원이 한 8만 원 정도 됐는데 현재는 12만 4천 원까지 다 되세요. 그래서 이 간병인 일당 같은 경우는 내가 그 간병을 못했을 경우에는 48시간 전에만 보험사에다가 얘기만 하게 되면 간병인을 보험사에서 간병인을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이 간병인 보험에 대해서 연령부 보험료를 잠깐 비교를 하게 되면 요새는 이 간병인 보험 자체도 운전자 보험에도 들어가게 좀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요거는 상당히 좀 저렴하죠. 근데 요거는 이제 단점이 20년 만기세요. 여기서 간병인 지원 일당이 10,000원씩 다 들어가 있고요. 이제 1급 기준으로 했을 때 40세는 남자는 7,700원, 60세는 14,000원, 여자는 21,000원. 여자가 왜 비싸냐? 예, 여성분들이 좀 입원을 좀 많이 하시는 편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좀 비쌉니다. 근데 요거는 최저보험료가 10,000원이세요. 보험료가 난 7,700원밖에 안 나오는데 왜 10,000원을 내야 되냐? 예, 보험사에서 그냥 최저보험료를 난 10,000원을 꼭 정해놓고 했기 때문에 이 보험은 무조건 최저보험료는 10,000원이십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도 간병인 보험 가입 가능하십니다.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1급으로 봤을 경우에는 40세는 14,000원, 60세는 26,000원. 여성분들은 좀 많이 비싸죠. 43,000원 정도. 70세는 4만원, 여성분들은 한 7만원 정도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사례 자체가 되게 많은데, 저 사례 1번은 좀 빼고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번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리게 되면 이제 70대 시아버님이 이제 정으로 가다 넘어지셨어요. 넘어지면서 이제 머리를 다치셨는데 이 뇌진탕이 오셔갖고 이제 일반 병실에서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뭐 10개월에 한 11개월 정도 입원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뭐 며느리가 있어서 계속 간병을 하지만 매일같이 간병할 수가 없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간병인을 고용을 했습니다. 이분은 10만 원씩 하루에 10만 원 정도 되는 그 간병인을 고용하셨어요. 그랬을 경우에 얼마가 나갔냐면 11개월 정도 입원을 해갖고 간병인을 쓰셔갖고요. 3,300만 원 정도 나가셨습니다. 간병인으로만. 그랬을 경우에 만약에 간병인 비용이 있다고 하게 되면 이 3,300만 원에서 1,800만 원은 이제 지원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 비용은 1,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됐었겠죠. 그래서 이 간병인 비용이 조금 좀 이제는 많이 필요성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그 요양원과 요양병원을 잠깐 비교를 해드리게 되면 이 요양원하고 요양병원은 이 요양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나라에서 장기 요양 등급을 받아야지만 들어갈 수가 있으신 거고요. 요양병원은 내가 암이 걸렸던 뭐 뇌 질환이 걸렸던 뭐 심장 질환이 걸렸던 뭐 만성 신장 질환이 있던 그냥 가서 치료 목적으로 이제 요양병원을 들어갈 수가 있으신 거고요. 요양원은 그냥 돌봄 목적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양병원은 우리나라 의료법이고요. 요거는 노인복지법 이런 게 있는 거고 이 요양병원에는 당연히 물리치료사가 있는 거고 의사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떠한 게 보게 되면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의학적으로 환자가 이제 위급한 상태에 빠졌을 때는 뭐 의사 선생님들이 있으시고 다 뭐 그 치료가 가능하시지만 요양원 같은 경우는 무조건 119로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술비하고 간병인 보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내가 간병인이 있나? 아니면 뭐 수술비가 얼마큼 있나? 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 정리를 해드리게 되면 큰 병일수록 커지는 수술비입니다. 진짜 큰 병일수록 정말 많이 커지죠. 어떠한 뭐 간 이식 수술 같은 경우도 이 수술비 자체는 비싸지 않지만 이 간 이식이 워낙 간이 이식 받는 간이 비싸기 때문에 이 수술비가 얼마큼 도움이 되는지는 이 수술비 보험에서 충분하게 커버가 되실 거고요. 이제 이 든든한 노후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가입이 되어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가족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이 간병인 일당이 내가 가입이 되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라이플래닝 강의 시간에는요, 수술비와 간병비 보험의 중요성을 살펴드렸습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매일 늘어나는 환자의 수를 보면서 가슴 쓸어 내리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생각나는 게 보험인 것 같은데요. 내 노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노후에 어떤 일이 발생하거나 또 아프기 전에 미리미리 보험으로 대비를 해 놓으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오늘은 반복해서 받을 수 있는 데다가 굉장히 저렴한 이 수술비 보험 소개해드리고 간병비에 대한 부담까지 덜어드리는 간병비 보험까지 만나봤어요. 자, 이렇게 두 가지 보험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 간병비 보험의 경우에 오늘 갱신용으로 소개해 주셨잖아요. 비갱신은 없을지 궁금한데 혹시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이 간병인 보험은 비갱신이 없습니다. 왜 비갱신이 없냐 그러면 이게 그 간병인 보험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어떠한 손해율을 그 보험사에서 어떤 책정을 할 수가 없어서 지금은 모든 보험사가 3년 갱신용으로만 출시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3년 갱신용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디를 알아보셔도 이 간병비 보험은 3년 갱신 상품밖에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간병이 필요할 때 직접 간병인을 고용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보다는 훨씬 더 저렴한 방법이니까 내 노후를 위해서 좀 똑똑한 선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오늘 소개해 주신 수술비 보험 그리고 간병비 보험이요.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장단점을 좀 비교해 주시겠어요? 네. 이 수술비 보험하고 저희 간병인 보험에 대해서 장단점을 잠깐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 수술비 보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단점을 찾아볼 수는 조금 없으세요. 왜냐하면 왜 단점을 찾아볼 수가 왜 없냐 그러면 보험료 대비 보장이 되게 좋습니다. 보장이 정말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술비 보험은 그렇게까지 단점을 찾아볼 수는 없지만 간병비 보험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3년 갱신령이라는 게 최대의 단점이세요. 그런데 이 3년마다 보험료가 얼마큼 올라갈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쩌면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이 간병인 담보를 가입을 하셨다고 하시게 되면 젊은 사람들은 그 입원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이 간병인 이 갱신됐을 때 보험료가 내려갈 확률도 있어요. 근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 또는 뭐 보험 이제 병원에 자주 입원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올라가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단점, 최대 단점은 3년 갱신령이다. 만약에 비갱신령이 나온다고 하게 되면 당연히 비갱신령으로 가입을 하시는 게 좋고 어쩌면 뭐 지금은 3년이지만 좀 이거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요. 제 생각은 뭐 10년 갱신령 뭐 아니면 5년 갱신령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들지만 현재로서는 3년 갱신령밖에 없다는 게 최대의 단점입니다. 네, 일단 수술비 보험은 단점이 없다고 하니까 뭐 거의 완벽한 보험이라고 소개해 주신 것 같습니다. 보험료가 저렴한데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또 이 3년 갱신이라는 점만 감수를 하시면 간병비 보험도 간병비에 대한 부담을 크게 덜어보실 수가 있으니까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성길 전문가와 라이플랜 1 강의 시간 함께했고요.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고 또 아픈데 의료비에 대한 부담까지 커지면 정말 비참한 그런 경험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그런 걱정을 미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오늘 소개해드렸고요. 자, 수술비 보험 그리고 간병비 보험에 대해서도 많은 문의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저희는 연락 주시면은요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꼭 필요한 보험을 소개해드리는 뿐만 아니라 이미 가지고 계신 보험의 문제들까지 해결해드리고 보험료 절약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전화, 문자 이용하셔가지고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테마플랜 ABC 시간 이어갈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 테마플랜 ABC의 주제는 바로 2대 질병보험입니다. 오늘은 김규식 전문가님께서 명쾌한 해답 내려주신다고 하네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요즘 2대 질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던데 2대 질병이 정확하게 무엇이고 또 왜 필요한지부터 만나볼까요? 네. 2대 질병은 우리가 다른 말로 순환기계통 질병이라고 하는데요. 이 순환기계통은 말 그대로 혈관을 타고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요즘 방송 광고나 기타 매체를 통해서 많이 접하셔서 그 좀 필요성을 좀 알고 계실 텐데요. 2대 질병에 암 보험까지 합치면 우리가 3대 질병이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암보험은 시청자분들께서 너무 중요성을 잘 알고 계셔서 기타 갖고 있는 보험의 특약이나 특약 말고도 별도로 2개, 3개 이렇게 가입을 하셔서 예. 5천만 원 이상씩 이렇게 충분히 가입을 잘 하고 계세요, 요즘은. 그런데 상대적으로 2대 질병은 그렇게 준비를 좀 못하고 계신데요. 오늘은 그 기준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고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표를 보고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다음 표를 보시면은 30대 이후의 사망률 1위는 뭐 아무 뭐 두말 할 예. 것도 없고요. 2위, 3위가 바로 2대 질병, 심장혈관과 뇌혈관 진단인데 이렇게 암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항암 치료나 아니면 뭐 수술 등 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 있어요. 있는 반면에 이 2대 질병은 바로바로 즉각적인 좀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뭐 치매나 좀 더 큰 위험성이 도달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험하네요. 그러니까 혈관 질환 쪽 문제 있으신 분들 네. 계신데 이게 결국 2대 질환과 관련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위험한데 암보다는 조금 우리 시청자분들도 방심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네. 이걸 가입할 때 어떤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예, 뭐 2대 질병의 가장 중요한 점은 그 범위인데요. 2대 질병은 범위만 보시면은 거의 뭐 80%, 90% 이상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2대 질병 중에 뇌혈관 질환부터 좀 보실 텐데요. 다음 표를 보시면 전체적인 뇌혈관 질환을 100%라고 봤을 때 우리가 뇌출혈 보장해 주는 부분은 17%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보시면 I60, 61, 62 코드 보면은 합치면 9%가 조금 넘는데 예. 이 부분밖에 보장이 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 종신보험을 보시다 보면은 생명보험 쪽에 종신보험 보시다 보면은 특이하게 이렇게 뇌출혈 진단금이라고 해서 적게는 1,000만 원, 많게는 이렇게 3,000만 원까지 보장이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말 그대로 급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심근경색만 보장해 주는 거지 우리가 뇌경색증이나 기타 뇌혈관 질환을 보장해 주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특약 부분에 대한 범위를 좀 먼저 확인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간혹 가다 보면 뇌졸중까지도 이렇게 보장을 해주는 보험이 있어요, 특약으로. 그래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뇌졸중은 77%, 23%는 전부 다 보장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100% 다 보장해 줄 수 있는 뇌혈관 질환의 특약을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거고요. 실제로 저희 고객 중에서도 병원을 많이 가셨는데 예. 병원에서 진단 코드를 제일 많이 내려주는 게 이제 기타 뇌혈관 질환이거든요. I67 예. 코드인데 그게 뇌출혈이나 뇌졸중 특약은 갖고 있는데 이렇게 I67을 받으시면 그렇게 갖고 있다고 하시더라도 진단금은 전혀 받으실 수가 없으세요. 이렇게 보험사는 이렇게 진단 코드를 보고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100% 다 보장해 줄 수 있는 이 뇌혈관 질환 특약을 범위를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네요. 이거 보니까 부위별로 좀 발병 확률이 좀 변화된 모습도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표가 준비되어 있네요. 네. 우리가 봤을 때 지금 표를 보시면은 뇌출혈하고 뇌졸중이 지금 진단이 감소됐다고 나오는데요. 사실 이렇게 감소된 게 아니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뇌혈관 질환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퍼센테이지가 좀 줄어든다고 본 거고 실제로 줄어든 건 아니고 뇌혈관 질환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보장받을 수 있는 뇌혈관 질환이 진단이 좀 더 많아졌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네요. 자, 보장 금액을 내가 크게 뭐 몇 천만 원을 준비해 놨어도 결국 이 보장의 범위를 제대로 설정해 놓지 않으면 특히나 요즘 뭐 의료 기술이 발달해서 빠르게 발견되는데 보장을 못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심혈관 쪽도 어때요? 이쪽도 그 범위가 중요하겠네요. 예, 내용은 크게 다르지가 않고요. 먼저 네. 범위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허혈성 심장 질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협심증입니다. 전체적인 심장 질환을 100으로 봤을 때 그 협심증 되는 것이 거의 70%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협심증이 된다고 하면은 허혈성 심장 질환의 특약으로 봐야 되는데 급성 심근경색만 가입을 하신 경우에는 협심증이 보장이 안 되세요. 마찬가지로 이제 생명보험 쪽에 특약을 보면은 예. 급성 심근경색 이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가 아마 되어 있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똑같이 뇌혈관과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넓은 범위를 다 받으시려면 허혈성 심장 질환의 특약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2대 질환 보험료를 좀 비교해 볼게요. 좋은 보험들 보험료가 어떻게 될까요? 예, 지금 제가 갖고 나온 거는 지금 두 가지를 갖고 나왔는데요. 네. 요 가장 큰 차이점은 A라는 회사는 진단금이 1,000만 원이고 B사라는 보험은 진단금이 3,000만 원입니다. 이거를 좀 주의하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A사 같은 경우는 40세, 50세, 60대 여성은 다 똑같으세요. 진단 보험료가 3만 원이고요. 이 부분은 이제
3만 원이 되지가 않겠죠. 40세 이전은 되지가 않는데 이제 각 보험사별로 최소 보험료를 좀 측정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특약들을 좀 합쳐서 최소 보험료 3만 원을 맞춰서 이렇게 측정이 된 거고요. 40대 남성 같은 경우 3만 원, 50대 3만 1천 원, 60세가 4만 7천 원입니다. 네, 이렇게 지금 알겠습니다. 1천만 원일 때 되고요. 비사 같은 예. 경우는 이제 3천만 원인데 뭐 40대, 50대, 55세 보면은 이게 비율적으로 5만 원, 6만 원, 7만 원 이렇게 올라가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보험사와 상품을 선택할 때 저희가 좀 참고할 점 있을까요? 정리해 주세요. 예, 저희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 뭐 이대 질병 보험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는 좀 비사라는 보험을 좀 가져가는 게 좋을 텐데요. 예.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3천만 원까지 주는 회사가 지금 비회사 한 군데가 남아 있어요. 지금 보험회사가 손해율이 높아진 만큼 그렇게 진단금을 높게 가져갈 수가 없는데 지금 모든 보험사들이 1,000만 원으로 낮춘 반면에 아직까지 비회사는 3천만 원까지 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금은 우리가 별도로 수수를 하지 않아도 코드만 받으면 지급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좀 비사를 해서 높은 진단금으로 가져가는 게 좀 더 훨씬 더 유리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원픽으로 비사인데 마지막으로 비사의 장점을 정리해 주시죠. 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예. 각 보험사별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바로 손해율이에요. 이제 가입한 보험 수보다 지급되는 보험료가 더 많으면 이제 손해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 보험사별로 점점 진단금은 이제 지급이 많이 되는 진단금은 낮춰질 수밖에 없는데 아직까지 3천만 원까지 주는 회사가 남아 있기 때문에 보험이 이제 이대 질병에 대한 보험이 좀 있다 하고 추가적으로 하고 싶다는 분들은 이제 A사로 하는 게 맞지만 내가 이대 보험이 없고 크게 좀 준비하고 싶다, 넓은 범위로 준비하고 싶다 그러면은 비보험사로 선택하시는 게 훨씬 더 좋겠습니다. 네, 다른 곳은 진단비 1,000만 원으로 다 줄어들었는데 딱 한 군데에서만 3천만 원 주는 회사가 비보험사라고 합니다. 옆에 이성일 전문가님 계세요. 처음 들어볼까요? 네, 저는 김규 전문가가 워낙 좀 얘기를 잘해서 잠깐 말씀드릴 게 있는데 예. 이제 그 모든 보험사들이 이제 이번 달부터 이제 내일 모레부터 이 뇌혈관하고 이대 질환, 허혈성 진단비를 다 낮춥니다. 예, 과감하게 반으로 낮추는 회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손해율 때문에 많이 낮추는데요. 그 A사, B사 말씀하셔갖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보험은 가입은 다 시켜줍니다. 어느 보험사나. 그런데 보험료를 받을 때 좀 힘든 보험사가 워낙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 보험을 가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보험료를 얼마큼 잘 주는 회사, 얼마큼 튼튼한 회사냐라고 그거를 정하셔서 보험을 가입하시는 게 더 낫다고 봅니다. 네, 그러네요. 중요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테마플랜 ABC 시간 함께 했고요. 자, 이틀 뒤부터 이대 질환의 보장 범위가 아주 크게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하니까 빠르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플랜 119 함께하고 계십니다. 먼저 걸려온 전화부터 받아보고 상담 도움 드릴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고민 있으세요? 저는 예. 종신보험이 하나 있고 실비가 2개 있는데요. 예. 보험료가 20만 원이 넘어요. 예. 그래서 그게 조금 부담이 돼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궁금해서 연락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나이가 좀 젊으신 것 같은데 올해 정확한 나이가 어떻게 될까요? 36살이에요. 아,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험료가 큰 종신보험이 있는데 여성분이시고 젊으신데 혹시 사망보장이 필요하다고 느끼셔서 가입을 하셨을까요? 아니요, 그건 꼭 필요하지 않아요. 그건 아니고 그냥 이제 유지를 해온 상태이신 것 같습니다. 아픈 곳 없으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시청자님 증권 확인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30대 중반이신 여성분의 증권입니다. 삼성생명의 종신보험 그리고 KB의 단독 실비 가입하고 계시고요. 지금 월 납입되고 있는 보험료 21만 원 정도네요. 자, 문의사항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신보험과 단독 의료실비 보험에 가입돼 있는데 보험료가 크게 부담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종신보험 특별히 지금 원하진 않는다고 하셨는데 김규식 전문가님 살펴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보내주신 증권 저희가 잘 받았고요. 먼저 이거를 정리를 하려 보면은 지금 특약이 제일 중요하실 것 같아요. 있는 보장이 좀 감소가 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네. 네, 그거를 좀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사망보험금이 꼭 필요 없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되면 좀 이게 좀 간단해지거든요. 네. 지금 보험료가 지금 종신보험 같은 경우가 19만 5천 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망보험금에 대한 보험료가 아마 14만 원, 15만 원 가까이 될 거예요. 예. 그리고 특약 부분에 대해서 4, 5만 원 정도 할 건데 그래서 아직 혹시 결혼을 하셨나요? 아니요, 안 했어요. 예, 그럼 아직 결혼을 안 하셨다고 하시면 결혼을 하실 때 이 사망보험금은 우리가 정기보험이라고 따로 있어요.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저렴한 보험료로 사망보험금도 준비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종신보험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특약을 살펴보시면 특약이 지금 뭐 암 진단금, 뇌출혈, 심근경색 좀 전에 강의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 3대 질병에 대해서 2천만 원씩이 있어요. 근데 지금 2대 질병인 뇌출혈, 심근경색 범위 폭이 되게 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넓은 폭으로 가져갈 수 있는 뇌출혈 대신에 뇌혈관 질환 진단비 그리고 심근경색 진단비 대신에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를 준비하시면 좀 더 넓은 범위를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더라도 이 보험을 손해보험 쪽으로 준비를 하시면은 보험료가 훨씬 더 저렴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망보험금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면 많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특약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100세 만기가 아니고 80세 만기인데 이쪽 손해보험 쪽으로 준비를 하시면은 100세까지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좀 비갱신형으로도 준비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지금 20만 원 초반대 나가시는데 10만 원대 중반까지 가져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셔서 뭐 5, 6만 원 정도 남는 부분은 따로 이렇게 저축을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잘 들으셨죠? 네. 삼성생명의 종신보험은 그동안 냈던 돈 아까워하지 마시고 지금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다 우리 시청자님 지금 생존담보가 너무 없으셔가지고 저희가 비갱신의 100세 만기로 필요한 항목들을 다 넣어드렸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한 6만 원 정도 줄어들었으니까 혹시나 사망보장 필요하시면은 정기보험 추천드릴 테니까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도움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전화 연결 이렇게 만나봤고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혹시나 종신보험이 필요하긴 한데 보험료가 너무 부담되시면 연락 주셔가지고 정기보험에 대해서도 한번 상담 받아보시면 좋겠고요. 시간 관계상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 보험플랜 119 더욱더 풍성한 정보 들고 여러분들 찾아뵐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